수가 있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모든 언론이 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의 괴수로 낙인 찍어놨죠.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한동훈이는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상당수 대부분의 언론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인지 그 다음에 이번에 행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법상 내란죄는 그 87조에 나와 있는데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여러분 여기서 국토의 참절은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 그랬거든요. 여기서 왜 폭동이 뭐겠느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면 폭동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됩니다.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라야 폭동이라는 개념을 충족한다 이 뜻입니다. 그 예를 들면 광주 사태죠. 뭐 광주 사태가 되는 것이고요. 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수를 점령했다든지. 여수 반란 사건. 예, 순천을 점령했다든지. 제주 폭동. 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라 되거든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대규모의 폭동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다면 이 내란죄의 구성 조건이 두 가지인데 국헌문란과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폭동이 아예 없다면 내란죄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를 잘 또 보시면요. 이게 5.18 사건에서 나타난 판례인데 다수가 결합하여 폭력을 행사하며 그랬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을 보여야 된다.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폭동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번에 적어도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 전체가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습니까? 전무했습니다. 따라서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헌문란의 개념에 속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정확하게 국헌문란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를 보시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국헌문란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계엄에 의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계엄군이 진입을 했는데 이번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한 적이 있나요? 전복했다고 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복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했나요?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할 정도로 오히려 뒤로 보내줬죠. 평온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헌문란도 해당하지 않고 폭동도 없었다면 당연히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적어도 검찰이나 경찰의 핵심 간부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 척하면서 무조건 내란죄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대통령을 내란죄의 괴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복도 없었고 권능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비상계엄을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동훈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걸 위헌이다 위법이라고 떠들고 앉아 있는데 위헌인지 위법인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첫째 법은 절차를 준수라고 되어 있어요. 절차 준수는 두 가지인데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사전 심의를 격려하고 또 계엄을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는 것이 절차적 요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은 국무회의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죠. 해제할 때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양자 모두 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어요. 그럼 절차적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두 번째, 국회 통고를 헌법을 하라고 했는데 이 통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통고를 안 한 것에 흠이 있을지 몰라도
이 정도의 흠을 가지고 비상계엄 전체를 갖다가 고도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고 정치적 행위인 이 계엄에 대해서 통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고 무효가 될 수 있겠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편드는 해석이 아니라 법학적 양심에 비춰본다 하더라도 통고 정도는 안 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비상계엄은 10시 30분에 선포됐습니다. 10시 반에는 모든 국민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이재명이는 예컨대 자기네 소속 국회의원들한테 빨리 국회로 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300명 모두가 10시 반에서 10시 40분 사이에 비상계엄 선포를 행위를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통고를 해서 국회로 하여금 일정한 액션을 취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인 것인데 이미 300명 모두에게 사실상의 언론을 통해서 통지가 된 상태라면 이와 같은 조그만 하자는 당연히 치유됐다라고 봐도 지나친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위헌의 사유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인데 실체적 요건이죠. 전시사변 기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 반반의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과연 지금이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반 정도 될 것이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들어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인 것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풍전등화에 놓여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믿는 또 다수의 국민들은 야,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또 반대를 보면 이게 조문상 이게 사변해 준다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반반으로 나눠서 의견을 부자히 뜻입니다. 이래야 객관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죠. 상황 요건에 대한 적부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황 요건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본 전시냐 사변이냐 기타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의 판단, 이걸 상황 요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대통령이 봤을 때에